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제와 조금 좀 다르죠. 네, 좀 바꿔봤습니다. 이 매일경제 대화판 걷어찬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하겠다. 네, 어제 한국노총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일경제는 대화판을 걷어찼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 여기 와보겠습니다. 한겨레는 뭐라고 썼느냐.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윤 정부 탄압 선 넘었다. 네, 똑같이 일면에 실은 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기사입니다만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좀 담아봤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문 종전선언 삭제, 사드는 안보 주권.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네, 윤석열 정부가 5년 만에 안보 전략을 개정했습니다. 안보 전략, 네, 안보 관련해서 지금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이죠. 이 국가 안보 전략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갔었던 종전선언 내용이 삭제가 됐고요. 사드에 대해서는 안보 주권이다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이 최우선 위협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면서 남북관계 해법,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라는 내용이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차관급 중폭 인사 이르면 준의 단행입니다. 장관은 아니고요. 차관급입니다. 중폭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경제 사회부터 전반에 좀 쇄신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장관급의 인사청문회는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관 인사를 통해서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선다. 기재, 국토, 교육, 고용, 복지 등이 거론이 되고 비서관 일부는 차관으로 발령을 내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일면입니다. 세계 성장률 전망 상향한 OECD. 한국은 1.6%에서 1.5%로 하향 이 전망을 내놨다. 하향 조정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오르는 이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려간 이유 반도체 한파에 대중국 수출 부진이 겹쳤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전망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경제 상황 쉽지 않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직장 관두고 그냥 쉰다. 네, 재취업 번아웃 청년 29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일을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관두고 다시 구직을 하느냐? 구직을 하지 않고 그냥 쉰다.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이 39만 명. 4명 중에 3명은 직장 경험이 있지만 그냥 관두고 쉰다. 재취업 번아웃. 극도로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청년들이 29만 명이다. 구직이 엄두가 안 나서 재취업을 포기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다음 기사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구글의 공습, 음원도 함락입니다. 네, 지금 보면 저희 음악 스트리밍 앱 있죠. 뭐 멜론도 있고요. 뭐 요즘엔 유튜브로도 굉장히 음악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유튜브가 사실 구글입니다. 유튜브가 구글 겁니다. 유튜브로 노래 듣는 분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유튜브 뮤직 사용자가 521만 명 1위입니다. 네, 토종 앱인 멜론도 지금 제쳤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유튜브 뮤직 파란색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 유튜브 뮤직이 제일 높고요. 521, 멜론이 459, 그다음에 뭐 지니 뮤직, 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털 생태계가 종속될 위기감이 호조되고 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의혹도 받고 있죠. 그런데 외래종에 쉽게 얘기하면 외래종에 좀 국산 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 걸까요? 지금 여기 간간히 보이는 것들이 바로 지붕입니다.
집들이 온통 물에 잠겨서 지붕만 빼꼼히 보이는 이런 상황. 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의 댐이 폭파됐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로 니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댐 폭파로 침수된 우크라이나 헤르손의 도심입니다. 도심의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겨버린 그런 상황. 네. 심지어 아직도 범람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뉴스 종합비타민. 네. TV로 보시다가요. 유튜브 댓글로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제2의 태영호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러시아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가족 2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행방불명. 탈북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두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실종자 전단인데요. 이 대체 누구냐? 여기 같이 볼까요? 남편이 소환된 뒤 북한의 식당을 총괄한 40대 여성,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남성은 10대 아들입니다. 네, 이 두 사람. 이 북한 식당을 총괄했던 40대 여성과 그 아들, 10대 아들과 지난 4일 이후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네. 일단 종적을 감췄다. 지금 여기 사진으로도 보신 바로 이 두 사람인데 여기를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김 씨는 최근 몇 년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의 북한 식당을 총괄 관리를 했다. 그는 현지 동향을 살피고 북한으로 보낼 상납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이던 남편 박모 씨가 이 업무를 했지만 수년 전 북한 당국에 의해 소환이 됐고 이후 부인인 김 씨가 업무를 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김 씨 모자는 사실상 연금 가택 상태에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출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출이 가능했었던 이 모자 지금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남편은 일단 북한으로 소환이 됐고 모자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희 MBN 취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MBN 단독 보도를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러시아에서 공개된 실종 전단입니다. 43살 김금순 씨와 15살 박권주 군입니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의 부인과 아들입니다. 외신들은 이들이 지난 4일 택시를 타고 총영사관 인근 넵스카야 거리에서 하차한 뒤 연락 두절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북한 외교관은 가족과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MBN 확인 결과 외교관은 가족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은 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외교관과 아내, 아들 셋이 함께 있는 상태라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잠수 중이고 한국행 선택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탈북은 김정은 체제에 더욱 치명적이란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탈북을 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문제 제기가 된다. 지난 2016년 태영호 당시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탈북 직후 러시아에선 소속 외교관 탈북이 잇따랐습니다. 2018년엔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이듬해엔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가 탈북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조간 보도로는 남편이 아니라 모자만 실종이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 MBN 단독 보도를 보셨습니다만 남편도 저희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남편도 같이 한 일가족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김수철 원장님. 근데 그러면 한 가족이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더더욱 탈북 그리고 어쩌면 한국으로 망명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어제까지 보도만 보더라도 그 어머니와 아들만 네.
그 행방불명이 된 걸로 나왔는데 네. 오늘 보도를 접하면서 조금 더 확실해지는 건 그 이분들이 지금 러시아 어디에 모처에 머물면서 네. 제3국으로 가서 네. 한국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이 탈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공화원들의 눈을 피해야 하고 또 제3국으로 이동하는 과정들에서 뭐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네. 여성과 아들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외교관이라고 하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신 분께서 함께 해야만 탈북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모자보다는 한 네. 가족이 네. 탈북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 이 지금 북한 이 러시아 이 외교관이 영사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태영호 지금 뭐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영호도 사실 그때 굉장히 최고위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굉장히 고위직의 탈북 그리고 어쩌면 한국으로의 망명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사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게 거기에 있는 그 자국민들의 어떤 법률적인 측면들을 도와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LA 총영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과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할 때 뭐 주민등록이라든가 네.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할하는 그런 분이고 네. 지금 여기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한 식당을 비롯해서 사업을 총괄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내의 어떤 그런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상납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의 내에 있는 영사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결국 북한 정부로부터의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끊기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나아가 본인들이 이제 국경이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네. 결국 실종이란 것은 곧 북한을 이탈하여서 제3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아무런 어떤 대책 없이 본인 가족들 셋만 어떤 개인적인 어떤 탈북을 감행했을까? 그것이 한국이든 아니면은 제3국이든 이런 부분과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우리 마쿠에서의 네. 어떤 첩보전 같은 것들이 지금 하바롭스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 네. 국정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모종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신변이 안전한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무탈하게 잘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제3국으로 잘 좀 이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